은주 씨,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만수 할아버지, 매일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이가 많아도 마음은 아직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은주 씨 덕분에 요즘 살맛이 나네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니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박만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다. 아니, 정확하다기보다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침실 한쪽 벽에 걸린 아내 순옥이의 사진이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5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내. 그 이후 만수의 삶은 마치 색이 빠진 흑백 사진처럼 단조로워졌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만수는 중얼거리며 이부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과 허리가 뻐근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침의 인사였다. 세면을 마치고 간단히 몸을 추스른 후 그는 거실로 나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 큰아들 성우가 가져다 준 반찬들이 냉장고에서 꺼내진 채 놓여 있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반찬들이었지만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고 맛도 예전 아내가 해주던 것과는 달랐다. 만수는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젓가락을 올리고 물을 부어 대충 김치말이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밍밍한 맛이었지만 어차피 혼자 먹는 아침이니 상관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살펴보았다. 아내가 생전에 키우던 화분들을 그가 이어받아 돌보고 있었다. 초록빛이 싱그러운 상추 아깨잎, 그리고 빨간 방울토마토가 작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 순호가, 토마토가 이제 빨갛게 익어가네. 만수는 아내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이런 일방적인 대화가 그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오전 9시경,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둘째 성진이 서 있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들어와라. 성진은 시장에서 사온 과일 봉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사과, 배, 바나나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냉장고에 형이 갖다 드린 반찬들은 드셨고요? 먹고 있다. 걱정 말아라.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살자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식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늙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그들에게도 부담일 것이라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들의 눈치, 손자들의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 너희는 너희 일이나 잘해라. 성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1시간쯤 후에 성진은 집을 나섰다. 혼자 남은 만수는 또다시 적막감에 휩싸였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고 신문을 읽어봐도 세상은 온통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뿐이었다. 오후 2시경 만수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고 몸도 굳을 것 같았다. 그는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챙겨서 집을 나섰다. 동네 뒷산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길에 만수는 시장 골목을 지나게 되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시장은 한산했지만 여전히 몇몇 상인들이 손님을 맞고 있었다. 걷다 보니
배가 고파졌다. 아침을 대충 때운 탓인지 위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만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떡집, 과일 가게, 그리고 작은 식당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은준의 뼈다귀의 장국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다. 식당 앞에는 빨간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보였다. 해장국이면 속도 든든하겠지. 만수는 주저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갈했다. 테이블 5개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집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서 오세요.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다. 곧이어 젊은 여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다. 키는 보통이고 까만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단정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뼈다귀의 장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운 걸로 드실까요? 순한 걸로 드실까요? 순한 걸로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여성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고 만수는 테이블에 앉아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늘 건강하세요. 또 올게요. 같은 정겨운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 뼈다귀의 장국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해장국이 테이블에 놓였다. 진한 사골 국물에 푸짐한 고기와 배추, 콩나물이 들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군침을 돌게 했다. 맛있게 드세요. 부족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마셨다. 진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 맛이었다. 집에서 혼자 먹던 밋밋한 끼니와는 차원이 달랐다. 맛이 좋네요. 만수가 말하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여성이 고개를 돌려 웃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레시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오래 끓여야 맛이 나죠. 그렇군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은주라고 해요. 이 식당은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은주. 만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예쁜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만큼이나 그녀의 미소도 예뻤다. 해장국을 다 먹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만수는 왠지 자리를 떠나기가 아쉬웠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일까?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서일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계산은 얼마인가요? 6,000원입니다. 만수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다. 거스름돈이 4,000원이에요. 은주가 거스름돈을 건네면서 말했다. 괜찮습니다. 거스름돈은 가져두세요. 아, 그러시면 안 되죠. 받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으니까요. 다음에 또 올 테니까 그때 맛있게 해주시면 되죠. 은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활짝 웃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정말 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만수는 식당을 나서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아마도 15년 전 아내를 잃기 전이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계속해서 은주의 미소를 떠올렸다. 환하고 따뜻한 그 미소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를 지핀 것 같았다. 저녁 때가 되자 큰딸 성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다. 뭐 드셨는데요? 만수는 잠깐 망설였다. 해장국집에서 먹은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별일도 아닌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그냥 넘겼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대충 먹었다. 아버지, 그렇게 계속 대충 드시면 안 되죠. 건강도 생각하셔야 하고. 아, 맞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제가 전복죽이랑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몇 개 보였다.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다. 그 누군가의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만은 선명했다. 마치 오늘 만난 은주의 미소 같았다. 이튿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제보다 몸이 한결 가벼운 느낌이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아침을 먹고 나서 만수는 다시 산책을 나갔다. 어제와 같은 코스였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더 가벼웠다. 그리고 어제처럼 시장 골목을 지날 때쯤 되니 배가 고파졌다. 어제 해장국이 맛있었으니까 오늘도 가볼까? 만수는 자신에게 변명을 대며 다시 은준의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은주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어제보다 더 밝아 보이는 미소였다. 네. 어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또 왔어요. 와, 정말 감사해요. 뭘로 드릴까요? 어제는 뼈다귀 해장국 드셨으니까 오늘은 다른 메뉴도 있어요. 선지해장국도 맛있고 내장탕도 있어요. 그럼 오늘은 선지해장국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만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10대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기뻤다. 여기 선지해장국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뜨끈한 뚝배기에 정성스럽게 담긴 해장국이었다. 선지와 부추, 콩나물이 푸짐하게 들어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은주 씨. 만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은주가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더욱 환하게 웃었다. 저도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박만수라고 합니다. 박만수, 좋은 이름이시네요. 만 가지 복을 받으신다는 뜻 같아요. 만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소리를 들었다. 가족들도 보통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날부터 만수는 매일 은준의 해장국집을 찾았다. 처음 며칠은 점심시간에만 갔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도 가고 때로는 저녁에도 들렀다. 메뉴를 바꿔가며 먹어봤지만 모든 음식이 맛있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은주와의 대화였다. 그녀는 항상 밝고 따뜻했다. 만수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만수 할아버지,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은주가 말했다.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보기 좋아요. 만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실제로 그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졌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졌다. 모든 것이 은주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수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어려워했다. 70이 넘은 늙은이가 30대 젊은 여성에게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은주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만수는 은주에 대해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족이 없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만수가 물었을 때 은주는 잠깐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음을 되찾았다. 그렇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니까 견딜만해요. 특히 만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매일 와주시면 정말 힘이 돼요. 그 말을 들은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뻤고, 동시에 은주의 외로움에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았다. 분명히 그는 은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컸지만 단순한 호감 이상의 무언가였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만수는 자신을 타이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감정을 어쩔 수 없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정리했다. 그리고 은준의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만수 할아버지. 오늘도 은주의 환한 미소가 그를 맞이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만수는 확신했다.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자신은 이 젊은 여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감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다시 찾은 것 같아 감사했다. 만수는 오늘도 은주가 끓여준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설렘을 조용히 음미했다. 박성호는 아버지의 변화를 처음 눈치챈 사람이었다. 여보,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 토요일 저녁, 성호는 아내 미경과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이상하다니, 어떡해요? 글쎄, 뭔가 밝아지셨다고 해야 하나. 예전엔 전화에도 시큰둥하셨는데 요즘은 목소리에 활기가 있어. 그리고 외출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미경은 시아버지의 변화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편 혼자 늘 걱정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좋은 거 아니어요? 시아버님이 우울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긴 한데 뭔가 석연치 않아. 혼자 계시는 분이 갑자기 밝아지실 이유가 있나? 성호의 걱정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다. 월요일 오후, 성호는 회사 일로 시장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아버지를 목격했다. 만수가 작은 해장국집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를 하러 간 것이라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경쾌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단정했다. 아버지가 저런 곳에서 식사를 하시나? 성호는 호기심에 식당 근처에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나서 만수가 나왔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식당 문 앞에서 젊은 여자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저 여자는 누구지? 성호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해장국집에 들어가 보았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여자를 보는 순간 성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젊고 예쁜 여자였다. 아버지보다 40살은 어려 보였다. 뼈다 귀해장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성호는 식당을 살펴봤다.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운영되는 곳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여기 뼈다 귀해장국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연세 많으신 분이 오셨던 것 같던데, 단골 손님이신가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만수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 자주 오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은주의 대답에서 성우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 어린 톤을 감지했다. 그 순간 그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는걸. 성우는 급히 해장국을 먹고 식당을 나왔다. 그리고 즉시 동생들에게 연락했다. 성진아, 지금 시간 돼. 급한 일이 생겼어. 형,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일인데.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고 성미도 같이 만나자.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그날 저녁 박가의 세 남매가 성우의 집에 모였다. 성우는 오후에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식당에 가봤는데 젊은 여자가 운영하더라. 그리고 아버지를 만수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되게 친근하게 말하는 거야. 성진이 먼저 반응했다. 아니, 아버지가 그런 곳을 다니셨다고? 설마 그 여자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있어. 아버지가 요즘 밝아진 이유가 그 여자 때문인 것 같아. 막내 성미가 화를 냈다. 어머, 아버지가 정말 그러실 리가.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문제야. 성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으신데 30대 여자와 무슨 일이 있다면 재산 문제가 걱정되는 거지. 성진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당연히 그것도 걱정이야.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 여자에게 넘어가신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손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성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요즘 그런 젊은 여자들이 노인들 꼬셔서 재산 빼돌리는 사건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 우리 아버지도 그런 일을 당하시는 건 아닐까? 세 남매는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그럼 어떻게 하지? 성진이 물었다.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고. 성우의 제안에 다른 두 남매도 동의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세 남매는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성진이 시장에서 확인해 보니 만수는 거의 매일 해장국집에 가고 있었다. 때로는 하루에 2번씩 가기도 했다. 이건 심각해. 성미가 말했다. 하루에 2번씩 가신다는 건 단순히 밥 먹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 여자가 아버지를 유혹하고 있는 것 같아. 성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형,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그냥 그 집 음식을 좋아하셔서 가시는 건일 수도 있고. 성진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70이 넘은 노인이 젊은 여자 가게에 하루에 2번씩 가는 게 단순히 음식 때문이겠어? 성미가 성호의 편을 들었다. 맞아. 그리고 아버지가 요즘 옷도 신경 쓰시고 면도도 깔끔히 하시고 분명 뭔가 있어. 결국 세 남매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수요일 오후 세 남매는 함께 시장 골목으로 갔다. 만수가 평소 해장국집을 찾는 시간대를 계산해서 간 것이었다. 저기야. 성호가 가리켰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만수가 해장국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세 남매는 식당 건너편에서 숨어서 지켜보았다. 30분쯤 지나서 만수가 식당에서 나왔다. 그리고 식당 문 앞에서 은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고 특히 만수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저것 봐. 성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홀렸어. 저렇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걸 보니
분명 뭔가 있는 거야. 성호도 주먹을 쥐었다. 성진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만수가 집으로 돌아간 후 세 남매는 카페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성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저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릴 거야? 성미가 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버지 성격상 우리가 반대한다고 쉽게 포기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지. 성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떻게 하지? 그동안 우리 말씀 잘 들으셨는데 이런 일로 사이가 나빠지면 그래도 해야 해. 성호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그날 저녁 성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내일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만수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자식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만수는 큰아들 집을 찾았다. 세 자녀가 모두 와 있었고 분위기가 무거웠다. 아버지, 앉으세요. 성호가 말했다. 만수가 소파에 앉자 성호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버지가 요즘 다니시는 해장국집에 대해 알고 있어요. 만수는 순간 당황했다. 자식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 그 집 젊은 여자와 무슨 사이세요? 성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만수는 화가 났다. 무슨 사이긴 무슨 사이야.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아버지, 하루에 2번씩 가시면서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성미가 끼어들었다. 너희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냐? 만수의 목소리에 화기가 섞여 있었다. 감시가 아니라 걱정이에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혹시 이용당하시는 건 아닌지. 이용당한다고? 만수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성호가 달래려 했다. 저희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재산, 만수가 허탈하게 웃었다. 너희들은 그것만 걱정하는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됐다. 만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너희들 생각은 잘 알았다. 하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만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다. 세 자녀는 당황했지만 아버지를 붙잡을 수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은주를 의심하는 것이 화가 났다. 은주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만수는 은주의 순수하고 따뜻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자식들의 의심이 억울했다. 그날 밤 성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아버지,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젊은 여자와 가까워지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호야, 만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희들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인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가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됐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만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만수는 평소보다 늦게 은준의 해장국집을 찾았다.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고 은주를 만나기도 조심스러웠다. 만수 할아버지, 어제는 안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좀 바빴어요. 만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을 눈치챈 은주는 더 자세히 물어봤다. 할아버지,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식들과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아, 그런 일이. 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가족들과 문제가 생기신 거네요. 아니에요. 은주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은주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다. 만수는 그녀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은주 씨,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가족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은주는 이미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자신 때문에 만수가 가족과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기시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만수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날 밤, 은주는 오래된 상자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어 살펴보았다.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쓴 일기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만수 오빠와 헤어진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아직도 그가 그립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은주는 깜짝 놀라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다. 어머니의 일기에 나오는 만수 오빠라는 이름이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할아버지 이름과 같았다. 설마 이런 우연이. 은주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박가의 세 남매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방법을 계속 논의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완전히 화나셨어. 성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되면 더 고집을 부리실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성미가 말했다. 직접 그 여자를 만나서 설득해보는 건 어때?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성진이 고민에 빠졌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악역이 되는 거잖아. 순수한 마음. 성호가 비웃었다. 70이 넘은 노인과 30대 여자 사이에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어? 세 남매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 만수와 은주는 서로에 대한 진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각자의 고민 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일기에서 발견한 만수 오빠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작은 원룸 아파트 한쪽에 놓인 낡은 장롱에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다. 은주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김영순이 22살이던 1992년부터 시작된 일기였다. 1992년 3월 15일, 오늘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박씨네 건어물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친절하시다. 아들분도 있는데 나보다 2살 위라고 하셨다.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박씨라는 성씨와 나이를 계산해 보니 지금 만수 할아버지와 일치했다. 1992년 4월 2일, 만수 오빠가 오늘 처음 말을 걸었다. 영순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했다. 마음이 이상하게 설렌다. 은주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1992년 5월 20일, 만수 오빠와 처음으로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 내 손을 잡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 걸까? 1992년 8월 14일, 오빠의 부모님이 우리 사이를 반대하신다고 하셨다.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다고. 오빠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다. 1992년 10월 10일, 결국 오빠와 헤어지기로 했다. 서로 사랑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마지막에 오빠가 울먹이며 미안하다, 영순아.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라고 했을 때 나도 참을 수가 없었다. 은주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였지만 왠지 자신의 일처럼 아팠다. 1993년 2월 3일, 임신한 것 같다. 만수 오빠의 아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은주는 깜짝 놀라 일기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다시 집어들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3년 3월 20일, 확실해졌다. 임신이다. 오빠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다. 1993년 11월 12일, 우리 은주가 태어났다. 만수 오빠를 닮은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하다. 하지만 예쁘다. 혼자서도 잘 키워보겠다. 은주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생일이 1993년 11월 12일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일기에 나와 있었다. 서둘러 일기의 뒷부분을 찾아보았다. 2010년 5월 1일, 은주가 대학에 입학했다. 장학금을 받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마다 생각난다. 은주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언제 말해줘야 할까? 2015년 8월 15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은주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그 애가 걱정할까봐. 2016년 1월 3일, 은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내 아버지는 박만수라는 분이야. 이 동네 어딘가에서 살고 계실 거다. 만약 내가 떠나면 아버지를 찾아봐라. 은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은주야, 내 아버지는 이 동네에 살고 있어. 박만수, 좋은 분이야. 기회가 되면 찾아봐. 그때는 어머니가 말이 어눌해져서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은주는 상자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실루엣이 보였다. 키와 체형이 지금의 만수 할아버지와 비슷했다. 아버지, 은주는 중얼거렸다. 지난 한 달간 자신이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이제야 설명되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혈연의 끌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왜 아버지는 어머니를 떠났을까? 왜 자신의 존재를 몰랐을까?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자신을 딸이 아닌 다른 여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해장국집을 열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만수가 언제 올지, 그리고 와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오전 11시경, 만수가 식당에 들어왔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무거운 기색이었다. 안녕하세요, 만수 할아버지. 네, 은주씨.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뭘로 드릴까요? 오늘은 선지해장국으로 주세요. 은주는 주방에 들어가서 정성껏 선지해장국을 끓였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훔쳐보게 되었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친숙했다. 여기 선지해장국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을 때
은주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혹시 젊으셨을 때 김영순이라는 분을 아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수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린 것이다. 뭐라고요? 김영순이요. 1992년경에 이 동네에서 만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순이를 어떻게, 왜 그 이름을? 할아버지, 혹시 영순이가 누구신지 기억하세요?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영순이는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죠.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은주의 말에 만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뭐라고? 당신이 영순이의. 네, 김영순의 딸 이은주입니다. 만수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다. 은주가 급히 달려가서 그를 부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주라고 했지요? 네. 만수는 은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구석들이 보였다. 영순이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7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구나. 영순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이 동네에 살고 계신다고. 박만수라고. 만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만수는 오열했다. 30년 동안 몰랐던 딸, 그리고 혼자서 딸을 키우다가 세상을 떠난 영순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은주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아버지, 그리고 한 달 넘게 매일 만나면서도 알지 못했던 혈연 관계의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어머니 일기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때는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집안 형편도 다르고 어린 마음에 겁이 났어. 영순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해하셨어요. 영순이가 혼자서 너를 키웠다고? 네, 정말 힘들게 키워주셨어요. 아버지 얘기는 거의 안 하셨지만 가끔씩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만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알았더라면 영순이와 너를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은주가 만수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한 달 넘게 서로 다른 감정으로 만나왔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은주야, 내 딸이구나. 네, 아버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은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을 느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할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이제야 만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잠시 후 만수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그런데 은주야, 너는 어떻게 나를 찾게 되었니? 해장국집을 여기서 하는 이유도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이 동네에 왔어요. 어머니가 이 근처에 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해장국집을 차렸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나를 처음 봤을 때는, 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했죠. 그런데 어머니 일기를 보고 나서 확신이 섰어요. 만수는 감탄했다. 딸의 끈질긴 노력과 지혜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영순이가 정말 훌륭하게 키웠구나. 너를 보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알 수 있어.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영순이가. 만수는 또다시 먹먹해졌다. 내가 영순이에게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에게도.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만났잖아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손님 몇 명이 들어왔다. 은주는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아버지, 잠깐 일 좀 볼게요. 그래, 그래라. 만수는 딸이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서빙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서 젊었을 때의 영순이가 보였다. 밝고 성실하고 따뜻한 모습이 똑같았다. 손님들이 떠난 후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은주야, 그런데 우리 가족들, 내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은주는 어제 만수가 털어놓았던 가족 갈등을 떠올렸다. 오빠들이 저를 많이 오해하고 있죠? 그래, 내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당연한 생각이에요. 저도 그들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들에게도 말해야겠지. 은주는 잠시 고민했다. 아버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빠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먼저 오빠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만수는 딸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정말 영순이를 닮았구나. 똑똑하고 배려심도 많고 어머니가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날 오후 만수는 처음으로 딸과 함께 긴 시간을 보냈다. 은주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만수도 그동안의 삶과 가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사진 보시겠어요? 은주는 핸드백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다. 중년이 된 영순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영순이가 이렇게 예뻤구나. 만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옛 추억에 잠겼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셨죠? 그래. 결혼 후에도 가끔 생각났어.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따뜻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두 사람은 영순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다. 잃어버린 30년이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와 딸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저녁이 되자 은주가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저녁을 차려드릴게요. 뭘 좋아하세요? 뭐든 좋다. 내가 해주는 거면. 은주는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만수는 딸이 차려준 첫 번째 식사를 감격스럽게 받아먹었다. 정말 맛있다. 영순이 손맛이 나는 것 같아.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맛있는 걸 해드리겠다고 하셨어요. 만수는 또다시 울컥했다. 영순이의 사랑이 딸을 통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만수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순옥의 사진 앞에 앉았다. 순옥아,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우리에게 딸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걸 알았어. 영순이.
내가 기억하지.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웠던 거야. 만수는 아내가 질투하거나 화낼까봐 걱정했지만 순옥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았다. 은주라는 이름이야.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야. 내가 봐도 좋아할 거야. 우리 성우, 성진, 성미에게 여동생이 생긴 셈이지. 만수는 내일부터 달라질 삶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딸이 있고 함께할 가족이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다른 자식들이 은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은주는 갑자기 생긴 형들과 누나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천천히 해보자.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만수는 그렇게 다짐하며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영순이와 어린 은주, 그리고 지금의 자신이 함께 있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만수와 은주는 매일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가족들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한 상태였다. 만수는 집에서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는 없을 텐데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성진이 아버지 집을 방문해서 말했다. 그래? 네. 표정도 밝아지시고. 그런데 그 해장국 집은 아직도 다니세요?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끔 가지. 아버지, 형이랑 성미가 많이 걱정해요. 그 여자분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성진아,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잘못 판단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성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은 여전했다. 집을 나서면서 바로 형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아버지가 아직도 그 여자 편을 들어요. 완전히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겠어. 성우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바깥의 세 남매는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성미의 집이었다. 아버지를 직접 설득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성호가 말했다. 그럼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는 건 어때? 그 여자를 말이야? 성미가 반문했다. 그래. 직접 만나서 아버지에게서 손을 떼라고 하는 거야. 성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형,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냐?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면. 순수한 마음, 성호가 비웃었다. 성진아, 아직도 모르겠어. 70이 넘은 노인에게 30대 여자가 접근하는 게 순수한 마음이겠어? 하지만, 성진 오빠, 형 말이 맞아. 성미가 성호의 편을 들었다.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결국 세 남매는 은주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오후, 만수가 평소보다 일찍 해장국집을 떠난 후, 세 남매가 식당에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은주가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호가 말을 꺼냈다. 박만수 씨의 자녀들입니다. 은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다. 네. 앉으세요. 세 남매는 테이블에 앉았고 은주는 물을 가져다 주었다.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저희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성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네. 대충 짐작은 하겠어요. 그럼 말이 빠르겠네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손을 떼주세요. 은주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성미가 목소리를 높였다.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매일 여기 와서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게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성우가 추궁했다. 설마 사랑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죠?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만수 아버지와 약속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하기로 했는데, 저는 만수 할아버지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정말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은주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좋아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었다. 복잡한 상황이에요. 복잡하다고요? 성호가 비웃었다. 뭐가 복잡해요?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의 재산을 노리는 뻔한 스토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주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돈 때문에 만수 할아버지께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은주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진실의 일부를 말하기로 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를? 성진이 놀라서 물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이 동네에 살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곳에 해장국집을 차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세 남매는 당황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성미가 물었다. 은주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까? 저는 만수 할아버지에게서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을. 가족 같은 느낌. 성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네, 설명하기 어렵지만 처음 뵀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정말 혹시인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은 없나요?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성우와 성민은 성진을 바라봤고 은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건 너무 황당한 추측 같은데. 성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성진은 뭔가 느끼고 있었다. 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눈매와 코의 형태가. 언니, 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진이 물었다. 박만수.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름이 일치했다. 그럼 어머니는 누구세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영순이요. 성우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중얼거렸던 이름 같았다. 혹시, 정말 혹시. 성진이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김영순이라는 분과. 은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의 추측이 맞았다. 네, 맞아요. 어머니 일기를 보니까 1992년에 만수 아버지와 연인 관계였어요. 뭐라고요? 성미가 놀라서 일어났다. 그리고 제가 1993년에 태어났어요. 성우는 계산해보니 맞아떨어졌다. 시기도 맞고 나이도 맞았다. 그럼 당신이.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 저는 만수 아버지의 딸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세 남매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럼 우리 여동생이라는 얘기예요?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토록 경계하고 의심했던 젊은 여자가 사실은 그들의 여동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성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세요? 일주일 전에 알게 되셨어요. 일주일 전에? 성우가 화를 냈다. 그럼 우리한테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성진이 은주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바라봤다. 이제 보니 확실히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많았다. 그리고 왠지 어머니 순옥과도 비슷한 면이 있었다. 증거가 있나요? 성우가 물었다. 은주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과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 일기예요. 1992년부터 쓰신 거고, 여기에 아버지와의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제 출생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진이 일기장을 받아서 읽어보기 시작했다. 성우와 성미도 함께 들여다봤다. 1992년 3월 15일, 박신의 건어물 가게. 성진이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건어물 가게를 하셨잖아. 성미가 중얼거렸다. 1992년 4월 2일, 만수 오빠가 오늘 처음 말을 걸었다. 성우는 일기를 계속 읽으면서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다.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었다. 지어낼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1993년 2월 3일, 임신한 것 같다. 만수 오빠의 아이다.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세 남매는 모두 숨을 멈췄다. 1993년 11월 12일, 우리 은주가 태어났다. 성미가 은주를 바라봤다. 생일이 언제예요? 11월 12일이요. 모든 것이 일치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성진이 일기장을 덮고 은주를 바라봤다. 정말 우리 여동생이군요. 네. 성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언니, 왜 울어? 성우가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오해했는지, 동생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니. 성진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은주 씨. 아니, 은주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하게 의심했어. 아니에요. 오빠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성우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지? 일주일 동안이나.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갑자기 30년 만에 딸이 나타났다고 하면 오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까봐. 30년 동안 성미가 중얼거렸다. 혼자서 키우셨다는 거네요. 네.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키워주셨어요. 성진이 물었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일기를 보니까 아버지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결심하신 것 같고요. 성우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지내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혈연의 정이었던 거죠. 혈연의 정. 성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밝아지셨구나. 성진이 은주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괜찮아요. 성진 오빠. 성진 오빠라고 부르네. 성진이 웃었다. 정말 우리 여동생 맞구나. 성미도 은주에게 다가갔다. 은주야, 나는 성미야. 내 누나. 성미 언니. 두 사람은 껴안았다. 30년 만에 만난 남매였지만
혈연에 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성호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자신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성호 오빠, 은주가 조심스럽게 부르며 다가갔다. 미안해. 성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성호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다. 이제 보니 확실히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여동생이구나. 정말. 네, 오빠. 성호도 일어나서 은주를 껴안았다. 앞으로 잘 부탁해, 동생. 네, 오빠. 세 남매와 은주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다.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 집에 오세요? 성미가 물었다. 보통 저녁 7시쯤에 오셔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진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성호가 동의했다. 은주야, 너도 같이 가자. 성미가 말했다. 저도 가도 될까요? 당연히 가야지. 이제 우리 가족인데. 그날 저녁 만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내 자녀가 모두 앉아 있었다. 은주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만수는 깜짝 놀랐다. 은주가 왜 여기에? 아버지. 성호가 일어나서 말했다. 저희가 모든 걸 알았어요. 모든 걸? 은주가 우리 여동생이라는 것도요. 만수는 잠시 당황했다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성미가 물었다.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까봐. 그리고 은주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은주를 그렇게 의심했던 것. 괜찮다. 너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 만수는 내 자녀를 바라보며 감격했다.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없고 오해도 없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은주야, 이제 정말 우리 집 딸이 되는 거야. 만수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그리고 너희들, 만수가 다른 자녀들을 바라봤다. 은주를 잘 챙겨줘야 한다. 30년 동안 혼자 자란 우리 막내딸이니까. 당연하죠, 아버지. 성호가 대답했다. 그날 밤, 밖가에는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모여 저녁을 함께 했다. 은주가 직접 요리를 해주었고, 모두가 맛있게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은주야, 어머니 사진 좀 보여줄래? 성미가 부탁했다. 은주는 어머니 김영순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정말 예쁘시네. 성미가 감탄했다. 아버지를 닮은 것도 있고 어머니를 닮은 것도 있어. 성진이 말했다. 만수는 영순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영순아, 고마워. 은주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이제는 내가 잘 돌볼게. 그 순간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네. 만수가 웃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내 자녀가 함께 대답했다. 그날 밤, 밖가에는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진짜 사랑과 가족애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밖가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은주는 정식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어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에 참석했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날로 깊어져 갔다. 은주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성미가 해장국집에서 은주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국물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였다. 언니, 비법은 사고를 오래 우리는 거예요. 최소 12시간은 끓여야 해요. 12시간. 그렇게 오래? 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정성이 맛을 만든다고. 성민은 은주가 어머니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자신들에게는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은주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은주야, 우리 엄마. 순옥 어머니 사진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어요. 성민은 핸드백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젊었을 때의 만수와 순옥, 그리고 어린 성우, 성진, 성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 엄마도 정말 예쁘셨지. 성격도 따뜻하시고 요리도 잘하셨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요. 응. 우리 부모님 정말 금슬이 좋으셨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은주는 순옥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자신이 있었다면 이 가족 사진에 함께 있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을까? 언니,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이 가족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성민은 잠시 생각해 보았다. 글쎄, 분명 복잡했을 거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엄마 성격상 결국은 너를 사랑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도 오빠들, 언니랑 함께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두 사람은 잠시 그런 상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고, 지금이라도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해야 했다. 한편, 성진은 은주의 해장국집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다. 회계사인 그가 가게의 장부를 정리해주고 세무 처리도 도와주고 있었다. 은주야, 매출이 꽤 괜찮네.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 네, 요즘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혼자서 다 하기 힘들지 않아? 직원을 하나 구하는 건 어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일이 좋아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그래도 몸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성진 오빠.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성진은 은주가 정말 성실하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힘이 느껴졌다. 그런데 은주야, 혹시 결혼 생각은 없어? 결혼이요? 응. 나이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면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동안은 아버지를 찾는 일에만 집중했었고,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족도 생겼고, 가게 일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행복해야 하는 거 아냐? 우리가 은주 내 행복을 바라는 것처럼. 성진의 말에 은주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빠가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성우는 다른 방식으로 은주를 챙기고 있었다. 큰형답게 은주의 생활 전반에 대해 신경 쓰고 있었다. 은주야, 집이 너무 좁지 않아? 원룸에서 계속 살기엔. 괜찮아요, 성우 오빠.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그래도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 내가 도와줄게. 오빠, 정말 괜찮아요. 지금 집도 가게와 가깝고 월세도 적당하고. 성우는 은주가 여전히 검소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안쓰러웠다. 30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았다. 은주야, 우리가 이제 가족인데 너무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어느 토요일 저녁,
박가의 모든 가족이 만수의 집에 모였다. 성우의 아내 미경과 아이들, 성진의 아내 수정과 아이들, 성미의 남편 정훈과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였다. 할머니, 성우의 딸 지민이 은주에게 달려왔다. 아니야, 지민아. 고모야. 고모라고 불러야 해. 성우가 정정했다. 고모. 은주는 지민이를 안아주며 웃었다. 조카들이 생긴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지민아, 고모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까? 네. 고모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은 은주를 금세 좋아하게 되었다. 은주는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아이들도 새로운 고모를 무척 좋아했다. 은주가 아이들을 정말 잘 돌보네. 미경이 수정에게 말했다. 그러게. 아이들이 은주 고모를 너무 좋아해.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갑자기 생긴 시누이에 대해 당황했지만, 이제는 은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만수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있으니 정말 좋구나. 순옥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아버지, 어머니께서 은주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성미가 물었다. 만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순옥이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으니까 은주를 예쁘게 봐주셨을 거야. 내가 못 키운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을 거야. 은주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만난 적 없는 순옥 어머니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아버지, 성진이 말을 꺼냈다. 은주 결혼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만수가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 생각은 어떠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족도 생겼고 할 일도 많고 하지만 행복해야지. 만수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아버지, 30년 동안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이제는 정말 많이 사랑받고 살아야 해. 그 말에 온 가족이 숙연해졌다. 은주의 지난 30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정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가족들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성호가 끼어들었다. 은주야, 우리는 항상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의 동반자는 따로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맞아. 성미도 동의했다. 언니도 행복해야 해. 우리가 소개해 줄까? 아니에요, 언니들. 그런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때 성진의 아들 준호가 은주에게 말했다. 고모, 저희 학교 선생님이 고모 같은 분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뭐? 온 가족이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성진이 당황해서 물었다. 진짜예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고모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고모는 착하고 예쁘고 요리도 잘한다고 했더니 소개해 달라고 하셨어요.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야, 선생님이 몇 살이신데? 성미가 물었다. 35살이에요. 키도 크시고 잘생겼어요. 은주는 얼굴이 빨개졌다. 준호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요? 고모도 결혼해야죠.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이 다시 웃었다. 은주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성진이 제안했다. 오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친구로 만나보는 거야. 만수도 은주를 격려했다. 은주야,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좋은 사람이면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버지까지. 결국 은주는 일주일 후 준호의 담임선생님 김민수와 만나기로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마음을 열어보기로 한 것이다.
만남은 은주의 해장국집에서 이루어졌다. 김민수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진중한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준호 담임 김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준호가 고모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요리도 잘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준호가 과장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직접 뵈니까 준호 말이 맞네요. 김민수는 해장국을 먹으며 은주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교사답게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 해장국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나요? 비법이 있어요. 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성이라 좋은 말씀이네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은주는 김민수의 진솔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편했다. 준호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들이 정말 화목하시던데요. 네, 최근에 가족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결혼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늦게 찾게 되어서요. 은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김민수는 놀라면서도 은주의 용기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만에 가족을 찾으시다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도 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결과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남이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김민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저도요. 혹시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은주는 성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오늘 만났어요. 어때? 어떤 사람이야? 좋은 분 같아요. 차분하고 진실한 느낌이에요. 와, 정말. 그럼 계속 만날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성미는 은주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은주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몇 달 후, 은주와 김민수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김민수는 은주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고, 은주도 김민수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다. 어느 일요일, 김민수가 은주와 함께 바카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가족들은 김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민수 씨, 은주를 잘 부탁드려요. 만수가 김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아버님. 은주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은주가 3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성호도 김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씨, 은주는 우리의 소중한 막내 동생이에요. 잘해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형님. 김민수는 바카 가족들의 은주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랑으로 은주를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6개월 후, 김민수는 은주에게 프러포즈했다. 장소는 은주의 해장국집이었다. 은주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수 씨, 은주 씨가 아버지를 찾으셨듯이 저도 제 인생의 반쪽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은주 씨예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하게 치러졌다. 만수가 은주의 손을 잡고 김민수에게 넘겨주는 순간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 은주야,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한다. 만수가 딸에게 속삭였다.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나도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성우가 축사를 했다. 은주는 우리가 30년 만에 찾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은주를 잘 부탁드립니다. 성진과 성미도 각각 축사를 했고 조카들도 고모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은주는 어머니 영순의 사진 앞에 섰다. 어머니,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아버지도 찾았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밤, 만수는 아내 순옥의 사진 앞에 앉았다. 순옥아, 오늘 은주가 결혼했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어. 너도 하늘에서 축복해 주지. 그리고 영순이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줘. 은주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1년 후, 은주는 첫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고, 이름은 준서로 지었다. 할아버지, 손자 예뻐요? 은주가 만수에게 물었다. 정말 예쁘다. 너를 닮았구나. 아버지도 닮은 것 같아요. 만수는 손자를 안으며 행복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 이제는 자신에게 손자까지 안겨준 것이다. 박가의 모든 가족들이 준서를 사랑했다. 성호, 성진, 성미의 아이들도 새로운 사촌 동생을 무척 좋아했다. 준서야, 큰 고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성미가 준서를 안으며 말했다. 은주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아들을 보며 감사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대가족의 사랑을 아들은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은주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준서가 크면 증조할머니, 영순할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준서도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해. 그리고 순옥할머니에 대해서도요. 준서에게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신 거니까. 만수는 은주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다. 은주야,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받아주셔서. 그렇게 박가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가족애로 하나가 된 것이다. 은주의 해장국집은 여전히 번창했고 이제는 3대가 함께하는 맛집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만수가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은주가 요리하고 준서가 뛰어노는 모습이 단골 손님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온 가족이 모여 벚꽃놀이를 갔다. 만수는 은주와 준서, 그리고 다른 자녀들과 손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늦었지만 은주를 만났고, 이제는 모든 가족이 행복하다. 은주도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찾았고, 좋은 남편도 만났고, 사랑하는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벚꽃은 눈처럼 아름답게 흩날렸다. 박가의 모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 사랑에서 시작되어 오해를 거쳐 마침내 진정한 가족애로 완성된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리고 은준의 뼈다귀의 장국집의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과 정성으로 끓인 우리 집 맛. 박가 3대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만수 할아버지와 이은주 아가씨의 위험한 사랑이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바뀐 따뜻한 이야기였다.